전남의 1인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휴가자가 몰리는 다음 주가 정점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 누적 폭염 일수가 33일을 기록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도는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내 1인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에서도 17,000명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전남의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국내 1인 가구는 모두 717만 명.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1인 가구가 70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2019년 600만 명대에 들어서더니 2년 만에 700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3.4%, 세 집 가운데 한 집 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고독사 등 사회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016년 129만 명에서 지난해 182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모두 53만 명이 늘었는데 한 해 평균 10만 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남의 혼자 사는 노인은 11,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남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점은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중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태풍이 소멸하고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폭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폭염 일수 33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온열 환자는 74명, 축사, 돼지, 닭 등 2만 4천여 마리가 폐사, 농작물 고사 471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도로 살수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했으며 농축산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가자가 몰리는 다음 주가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일 기준 시군별로는 여수가 537명, 순천 435명, 목포 415명, 광약 317명, 나주 23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장애인 시설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졌고 장성 군부대 집단 감염도 계속됐습니다. 이를 시작된 5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은 42%로 전국 평균 28%보다 높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주 초에 1.5대였는데 지난주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1.2대로 감염 재생산 지수는 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휴가 정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덩달아 캠핑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캠핑 알박기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남한강 인근. 넓게 펼쳐진 벌판에 음식물과 쓰레기가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심지어 캠핑 때 사용한 텐트와 돗자리, 쓰던 물건 모두를 따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한 업체가 캠핑장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야영장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랑곳 없이 캠핑족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피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게 흘린 것도 있고 싣고 가다가 주로 이제 먹다가 버린 거 같아요. 물병 이런 걸 많이 버렸어. 화장실은 폐쇄돼 풀밭 곳곳은 오물이 넘쳐납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을 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지만 역부족인 상황. 사람이 금방 왔다 가도 쓰레기 나오는데 며칠씩 묵어 봐요.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가져가야지. 전부 여기다 놓고 그냥 간다니까. 거기다가 대소변까지 다 본다.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다 어디로 내려가? 야영이나 캠핑은 사유지나 자연 수질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알박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해당돼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성인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캠핑 문화의 확산만큼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북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졸업 이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 재산 등의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도록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 씨 부부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31km의 속도로 방파제에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의 결함이 없었던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가 주차 상태로 놓인 점에 대해선 추락한 이후로 추정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양 일가족은 지난 5월 30일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의 한 펜션을 빠져나간 뒤 행적이 묘연했고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유망 기업에 기술 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 경제 가치 사슬에서 역할이 큰 유망 기업과 전후방 기업이 협업해 성장 모형을 제시한 기업체를 발굴해 기술 개발 자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091 기준 본사와 주 사업장이 전남에 있고 저탄소 진흥형 소재 부품, 그린 에너지 등 도내 주력 산업 업종이면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1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일자리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라남도가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대책과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전남도를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채용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정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남도는 지난해 전년 대비 고용률이 0.7%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선 7기 4년 동안 1,200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3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나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품질이 저하된 무화과를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달 말까지 무화과 생산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상품성이 떨어진 무화과를 수거한 뒤 대불 하수 처리장의 미생물 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킬로그램당 1,200원으로 지원 단가가 산정되고 시장에서 격리되는 규모는 208톤입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청소년 100원 버스 공약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100원만 내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앞서 버스업체 3곳과 손실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에서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등암리의 한 농가 4헥타르 면적에서 극조생종 유노메 씨알을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지 100여일 만의 수확으로 수확된 햅쌀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형마트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달 중순부터 포도면 등 다른 농가 11,000여 헥타르에서도 본격 수확에 들어가 10월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영민 고흥군수가 10년 후 고흥 인구를 10만 명으로 만들기 위해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 군수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10만 인구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와 함께 군정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광주와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 발사체와 드론 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한 어선 7척이 여수 신북항 인근 해상에 표류하면서 해양경찰이 긴급 예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경은 2일 저녁 8시 30분쯤 신북항 계류지 인근 해상에서 어선 7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연안 구조정을 급파한 뒤 선박을 항구로 옮겼습니다. 표류하던 어선은 해상 구조물인 부잔교와 충돌하면서 일부 파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린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가 순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 저정동 일원에서 진행한 연기 캠프에 청소년 40명이 참여해 단편영화와 연극, 뮤지컬 대본을 직접 만들고 연기를 실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이지은 방송작가와 이현명 영화제작사 대표, 신현식 영화감독을 초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가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에서는 연근해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 등 등록된 어선 1,040척 가운데 631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안군이 민선 8기 군정구호와 방침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군정 시작을 알렸습니다. 군정구호는 무안의 발전과 가치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바람을 담아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로 정했습니다. 군정 방침은 청년과 일자리, 원도심과 구도심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환경 등 7가지로 구체화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